천체에서만 쓰는 거리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AU라는 건 지구의 공전반지름을 1로 놓은 거리를 1AU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전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1이라는 값은 근일점까지의 거리예요? 원일점까지의 거리예요? 아니에요. 천체들의 공전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어차피 타원 궤도를 다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더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긴 지름이 됩니다. 알겠어? 이 타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지름이 근일점과 원일점을 합한 거리입니다. 그거를 나누기 반띵한 걸 이걸 각각의 행성들의 공전반지름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래서 행성들의 공전반지름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가장 긴 지름의 반쪽값. 그래서 얘를 장방병이라고 합니다. 장방병이라고 해요. 또는 공전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일점과 원일점을 그렸을 때 연결했을 때 그거의 절반값이니까 중심은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공전반지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전반지름은 태양으로부터 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긴 지름의 절반값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1AU라고 했다. 됐어. 그러면 지금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애가 있죠? 얘기해봐.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거 수금. 걔네들은 공전 반지름이 1AU보다 작아요. 맞아.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화, 목, 토, 천해. 알겠어? 걔네들은 공전 반지름이 1AU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전 궤도를 반지름을 보면 내 행성인지 외 행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전 반지름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 값을 우리는 1AU라고 했다. 지구의 공전 반지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는 약간 기울뚱한 원을 그리는구나. 그걸 타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공전 반지름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힘의 관계를 보자. 힘의 관계는 지구가 근일점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태양이랑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야. 맞아? 태양이랑 대단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 됐어.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멋진 말. 멋진 말. 만유인력. 이게 열나 뭐 할까요? 크겠죠. 크겠죠.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원일점을 지날 때는요. 태양이랑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만유인력의 크기가 뭐 할까? 줄어들어요. 됐어. 만유인력이라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멋진 말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게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면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겠죠. 근데 태양이랑 멀리 있으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 근일점에 있을 때와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값은 R제곱분의 G, R제곱분의 GM을 모르는 거예요. 됐어. 이 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R 근일점의 제곱분의 GMM이고요. 멀리 있을 때는 R 원일점의 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만유인력 이렇게 구하는데 만유인력을 구할 때 G라고 하는 건 만유인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야. 우리는 상수니까 그냥 1로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크기예요. 여기다가 태양의 질량, 지구의 질량은 무정값이 분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일점에 있던 원일점에 있던 분자값은 일정합니다. 이건 같죠? 근데 분모값이 달라지죠. 분모값이 커질수록 그래서 만유인력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하 근일점에 있을 때 만유인력이 엄청나게 크겠구나. 최대값을 갖겠구나. 원일점에 왔을 때 만유인력이 가장 작겠구나 정도는 센스 있게 느낄 수 있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센 힘으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 그 힘을 100이라고 치자. 100N. 원일점에 오면 만유인력이 작아. 그 힘을 대략 우리는 70N 이렇게 해보자. 힘이 달라. 근데 꼬맹아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이 잡아당기니까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태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태양에 비해서 반지름은 109배 작아요, 지구가.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지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태양한테 먹혀. 그럼 우린 죽어. 맞아? 근데 안 끌려가잖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됐어.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돼서 빠져나가려는 관성력이라는 게 생겨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것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됐어. 관성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멋진 말로 얘 원운동하는 모습이잖아요. 부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의 만유력입니다. 근데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됐어. 만유력과 같은 크기에 해당되는 됐어. 네, 힘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뭐가 생긴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부심력과 같은 크기의 관성력이 생겨요. 그래서 안 끌려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유력이 100N이면 원심력도 똑같이 100N만큼 생겨. 그래서 순간 합력이 얼마? 0. 그래서 날아가지도 끌려가지도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됐어? 근데 문제는 이러한 원심력을 그대로 가지고 원일점까지 오면 원일점에서 원심력이 100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앞으로 튕겨나가야 되죠. 근데 안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구가? 지구가 여기에 와서는 원심력도 얼마? 70으로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원심력의 크기를 그대로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일력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조절해가면서 지구가 도네. 이 새끼 머리 좋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구가 대단히 현명하게요. 행성들은 모두 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요.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만큼만 원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지도 태양한테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절을 못했던 애들은 우주로 날아가거나 태양한테 먹힌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조절이 가능한 애들만 지금 남아있다. 그게 8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유력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원심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심력은 구심력의 관성력이기 때문에 원심력 구하는 식이 구심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꼬매는 생각해봐. 구심력 구하는 식. 몰라? 구심력 구하는 식. R분의 N, V, 제곱이지. 이게 모든 지점에서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하고 있다. 행성들은. 알겠습니까? 행성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원심력의 크기가 뭐랑 같습니까? 만유인력의 크기와 항상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근일점에 왔을 때는요. 그래서 근일점에 왔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일점에 왔을 때는 근일점이 반지름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제곱이고 얘는 R이니까 하나씩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죠. 그러면 근일점에 왔을 때 속력은 얼마여야 돼? 해볼까요? 근일점에 왔을 때 속력은 얼마여야 되니? 라고 하면 넘겨. 이거 N도 날아가요. 넘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R분의 GM만큼의 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일점에 왔을 때 속력을 어때야 됩니까? 라고 하면 루트 R 원일점의 거리분의 GM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만 안 튀어나가. 그럼 보세요. GM은 똑같죠? 그래서 분모만 다른 거죠. 분모가 얘가 크니까 얘는 속력이 느려야 되는 거죠. 얘는 작으니까 속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일점을 지날 때와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다르구나. 속력이 달라지는구나. 근일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최대구나.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최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속력 때문에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가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어쩔 수 없어서 저쪽을 지울 거예요.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요. 가장 간단한 걸 이용해서 더 높은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보면 우리 속력 중에서요. 우주, 제, 1, 속도라는 우주,
들어봤어요? 우주 제일 속도가 뭐냐면 그래서 우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 중에 우주 제일 속도가 바로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얼마의 속도로 돌아야 지구에서 튀어나가지 않고 계속 지구 둘레를 돌 수 있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인공위성 속도가 우주 제일 속도예요. 어떤 천체를 중심으로 계속 공전할 수 있는 속도. 맞아요. 우주 제일 속도는 뭔지 아세요? 지구에서 쐈을 때 지구의 중력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이게 우주 제일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우주 제일 속도로 쏴야만 지구 둘레를 계속 돌고요. 그래서 자,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저기 있는 토성이나 목성까지 가야 되는 애들은 지구의 탈출 속도로 쏘셔야 지구를 벗어나 토성이나 해왕성까지 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속도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잘 봐요. 우주에서의 속도는 우리는 루트 R분의 gm이라는 속도를 가지면 돼. 됐어. 이걸 가지면 돼. 자, 인공위성 속도는 인공위성에 맞는 속도. 그래서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탈출하기 위한 속도를 가지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는요. 이렇게 지구의 질량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래서 그랬을 때 만유인력의 크기 아까 여기도 써드렸어요. 만유인력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분의 GMM으로 구합니다. 근데 나는 지구 위에 이렇게 붙어있다. 붙어있는 아이는 그래서 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로 지구의 반지 이름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라지 M은 지구의 질량, 스몰 M은 나의 질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나의 뭐가 생긴다? 무게가 생긴다. 라고 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무게는 바로 지구와 나 사이의 만유인력의 크기다라고 했어. 그럼 머리 좀 쭉 해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맨날 지구의 중력가속도야. 그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을 계산해서 나온 값이야. 그게 9.78 얼마쯤 나와서 반올림해서 9.8이라고 중딩 때는 배우는 거고 그조차도 반올림해서 고딩 때는 그냥 10이라고 쓴 것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구한 거고 달에 가면 달의 중력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달에 가면 달의 반지름과 달의 질량을 이용해서 달의 중력가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천체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알겠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이거 GM으로 정리해볼까? 여기 GM 있잖아. 됐어. GM으로 정리를 하면 GM이라는 값은 그래서 R제곱 G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R제곱 G로 계산하시면 이게 GM이 된다고요. 이해되나? 되나?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꼬맹아 그대로 GM 대신에 R제곱 G를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같다. 근데 여기에 R을 밑에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 제1 속도는 정확하게 만유인력과 같은 크기의 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유인력과 정확하게 같은 속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주 제1 속도에 해당되는 값이 뭐다? 루트 G라이다. 루트 G라이다. 맞죠? 루트 G라이다. 못 외우면 병신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도는 루트 G랄만큼 가지면 된다. 알겠냐? 네. 못 외우면 바보야. 그래서 9.8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을 돼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 7.2kg
km/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됐죠? 여러분들 남자애들이니까 그래서 1초에 7.2 정도 가는 그래서 빠르기로 공 던질 수 있죠? 연습해 오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공이 모두가 인공위성이 됩니다. 저 정도는 해야지. 아직 젊은데. 그렇죠? 1초에 7.2km 정도 가는 속도로 아이를 던지세요. 류현진 같은 애들은 저런 속도로 던지는 거잖아. 그래서 저 정도의 속도로 던지시면 네가 던진 공이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이게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초였나요? 누리호 쏠 때. 그 누리호 쏠 때 그 아이의 속력이 우리나라에서는 7km가 나왔어요. 왜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7km로 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안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평균 우주 제일 속도는 7.2km다. 7.2km다. 됐니?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제가 옥상으로 같이 올라가서 인공위성 하나 띄워보죠. 이거보다 느린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느린 속도로 던지면 누군가의 아저씨 머리 위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 경찰서 가요. 그래서 이 속도로 던져야 이 새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쏜다. 알겠어? 이거보다 조금 빠르면 이 새끼가 원기도가 아니고 타워헤드를 돌면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더 빠르게 던지면 이 새끼가 탈출한 거야. 그게 바로 이속.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라고 하는 인공위성 속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네, 탈출 속도는요. 재밌죠? 자, 실제로요. 물리는요.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요. 우리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도 쐈으니까 이 정도의 속도 그 치밀하는 속력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루트 지랄이구나. 알겠습니까? 네, 루트 지랄. 그렇죠? 네. 우주 제일 속도가 루트 이지랄이야. 이지랄. 루트 이지랄. 이지랄. 알겠어? 그게 탈출 속도야. 됐어? 그럼 루트 이지랄은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랄과 이지랄의 사이야. 그러면 얘는 대충 14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14km 정도 나오는 속도로 던지시면 되는데 자, 그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도 이렇게 지구에서 됐죠? 공을 똑바로 던져. 수평으로 던지면 되는 인공위성 되니까 그래서 던지 말고 똑바로 던져. 연직상반. 알겠어? 네. 연직상반으로 똑바로 던지면 공을 언제까지 가? 언제까지 가?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속도가 0이니까 멈춰 있어야지. 근데 연병아 이 새끼 도로 떨어져. 왜 떨어져? 중력. 그렇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서 네 머리 위에 떨어져. 그래서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저 새끼 안 떨어지게 하고 싶어. 안 떨어지게 하고 싶어.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니까 내가 던져서 어디까지 가게 하면 돼?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아주 먼 그곳까지만 던지면 이 새끼 안 떨어져. 알겠어? 우주 끝에 이 새끼가 이렇게 속력이 0이어도 안 떨어지고 있을 수 있어. 중력만 안 받는 곳까지만 던지면 이게 가능해. 됐어? 네, 1초에 몇 킬로 가는 속력으로 던지면 그게 가능해? 14km로 던지면 그 아이가 저 위에서 가만히 있어. 안 떨어져. 신기해.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요. 어떤 지점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요. 됐죠? 네, 그 에너지는 기준면을 여기다 놓으면 기준면보다 h 높이에 있으면 그 h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h에다가 더하기 그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 그 속력 때문에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만든 역학적 에너지를 합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를 합한 만큼이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근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있던 상관없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물리원에서 이미 해가지고 왔어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돼요. 자, 우주에서의 상태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던집니다. 던질 때 목표는 딱 하나죠. 그래서 나의 모든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만 던지면 되는데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던지면 되는데 그 순간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중력권을 탈출하는 순간이면 돼요.
됐어. 그래서 중력권을 탈출한 이 위치를 A라고 할게요. A에 왔을 때 됐어. 위치 에너지가 mgH고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됐어.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이 위치 에너지가 중력권을 벗어나게끔만 하면 된다. 알겠어? 그럴 수 있게끔 바닥에서 던지면 되죠. 그럼 바닥에서 던지는 순간은 최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고 위치 에너지는 없지만 됐어? 이게 저기 최고점에서의 이하이와 같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바닥에서 던질 때 운동 에너지와 최고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각각의 됐어? 중력권을 탈출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갖게끔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중력권을 벗어난 순간에 거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얼마? 중력권을 딱 벗어난 여기까지만 중력이 작용해. 와, 그럼 얘는 중력권을 벗어났네. 맞죠? 자, 중력권을 벗어나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 얼마야? 얼마야? 연락 크겠죠. 엄청 크겠죠.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엄청나게 위에 있어야 될 테니까 위치 에너지 엄청나게 크겠죠. 너무 커서 그거를 얼마로 잡겠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때의 위치 에너지 너무 커서 0으로 잡겠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의 위치 에너지 너무 크니까 그거는 만이나 천으로 쓰지 않고 그냥 난 0으로 할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 아래쪽에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천체들의 위치 에너지는 음수값을 갖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정해버린 거야. 마치 화학에서 보호가 전자껍질의 에너지를 잡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행위야. 알겠습니까? 너무 커서 0으로 하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오면 천체들의 갖는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 네, 운동 에너지는 그냥 플러스로 표현할 건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도 0이라고 잡을 거니까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중력권을 벗어나면 되니까 됐죠? 네,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탈출하는 순간에 최소한의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 잡는다? 그냥 0이다. 이렇게 놓겠대. 말도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겠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지구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데 천체에서는 이렇게 구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 높이를 일일이 재야 되니까 조금 편한 방법 없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한 방법 없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좀 편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편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면 얘가 질량이 m이야. 얘 들어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힘 얼마만큼 힘주면 돼? 네, 무게만큼 힘주면 되죠. 그래서 무게의 원래 힘이 뭐야? 원래 힘이 뭐야? 무게의 원래 힘이 뭐야? 중력. 중력의 원래 힘이 뭐야? 만유인력. 그래서 사실은 mgH라고 할 때 mg는 만유인력이거든요. 그럼 만유인력 구하는 원래 식이 뭐야? R 제곱분의 G.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체를 떨어뜨려 놓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요? R이라는 거니까 얘를 R까지 들어올렸네. R. 이렇게 한 거야. 이게 mgH를 다시 쓴 형태. 여기 이걸 다시 쓰면 자, mg 대신에 r제곱분의 gmm이라는 힘 구하는 만유인력 구하는 식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 라지 m이라는 거 옆에 스몰 m이 붙어 있었다가 내가 여기에 r까지 물체를 끌어올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그래서 계산하시면 됐죠? 우리가 맨날 위치 에너지 구할 때 쓴 mgH라는 공식은 사실은 R분의 GMM으로 써도 똑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R 제곱이 아니고요. 얘 때문에 하나 약분 돼요. 그래서 R분의 GMM이 천체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알겠어? R 제곱분의 GMM은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고요. 그냥 R분의 GMM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R분의 GMM을 쓸 거다. 근데 천체의 위치의 에너지는 음수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붙이면 된다.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뺑글뺑글 무조건 돌고 있어야 된다. 왜? 돌아야만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력의 관성력인 원심력이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돌아야 태양한테 먹히지 않고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도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운동 에너지도 다른 형태로 바꿀 건데. 자, 얘는요. 여기서 돌 때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만일력, 하나는 원심력에 해당되는 호심력. 됐습니까? 이거예요. 두 개 크기가 같은데요. 만일력은 R제곱분의 GMM이라고 했고요. 이때 원심력은 구심력이랑 똑같으니까 구하는 식이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러면 보면 요거 R 하나를 이렇게 띄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모습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 거니까 MV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MV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머리 좋은 척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도요. 얘랑 비슷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얘는 뭐다? 2R분의 GMM으로 써도 된다라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2분의 1 MV 제곱을 전체에서는 2R분의 GMM으로 구해도 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바로 행성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예요. 행성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란 말이죠. 맞아.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걸 치환하자. R분의 GMM을 치환하자. 뭘로? U라고 하는 기호로 치환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할 때 내부 에너지도 U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U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U, 운동 에너지는 그거의 절반, 2분의 U.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U. 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행성.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U 더하기 2분의 U가 0이면 이건 탈출하는 속도. 그래서 탈출하고 있는 아이.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 조건은 이거고요. 행성의 조건은 이거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절반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성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탈출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하, 탈출하기 위해서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맨 처음에 땅에서 던질 때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저기 탈출하기 위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 탈출하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와 같아. 그 탈출하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됐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U 플러스 U가 0이니까 이거 넘겨보세요. 두 개가 같으면 되거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으면 탈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치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R분의 GMM이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서 넘기시면 됐죠? 탈출하기 위한 속도 V값은 뭐니? 루트. 그래서 루트 R분의 2G에 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GM은 얼마로 바꿀 수 있다? G를 바꿀 수 있다. 기억나냐?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루트 R분의 선생님이 R을 막 대문자로 썼다 소문자로 썼다 그러죠. 근데 같은 R이야. 그래서 2GR 이렇게 그래서 루트 뭐였어요? 이거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날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루트 2GR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출 속도라고요. 이게 탈출 속도라고요. 그래서 탈출 속도가 루트 2GR이 나오고 인공위성 속도가 GR이 나오는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케플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와 우주 제일 속도의 차이점이 뭐고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뭐였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예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우리 누리호를 얼마의 속도로 왜 7km라는 속도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자소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을 해봐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케플러로 돌아왔어요.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일 법칙이 타원궤도 법칙이에요. 타원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돌 때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을 지나는 이 순간의 근일점 가장 먼 곳을 지나는 점을 우리가 원일점 됐죠? 자, 근일점일 때의 만유인력이 최대 원일점에서의 만유인력이 최소 근데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만유인력과 같은 크기의 뭘 만들어야 된다? 원심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심력 구하는 식은 구심력이랑 같으니까 구심력의 크기도 그래서 근일점에서 최대 원일점에서 최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네 구심력이라는 건 R분의 mv 제곱이니까 구심력이 최대가 되려면 속력이 제일 빨라야 된다. 그래서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최대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느려져야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지구가 공전할 때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돈다고 생각했어요. 됐어? 그래서 하루에 1도 돌아. 이거 병신이야. 아니라고요. 됐어? 근일점을 지날 때는 더 빨리 돌아야 되고요. 원일점을 지날 때는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움직이는 각도가 1도가 아닙니다. 그건 평균값이에요. 알겠어? 공전하는 속도가 1도야? 이건 평균값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됐어? 근일점을 지날 때는 하루 동안에요. 이만큼 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태양한테 안 먹혀요. 알겠어? 근데 원일점을 지날 때는 하루 동안에 요만큼만 가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하루 동안에 공전하는 각도가 1도다라고 하는 건 평균값일 뿐이죠. 실제로 다 1도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각각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제일 빨랐다가 됐어. 속도가 최대였다가 여기에 가면 속도가 최소가 되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일 때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가면서 운동한다고. 와, 속도가 달라? 그러면 그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도 달라지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생각을 끌고 가, 꼬매마. 생각을 끌고 가. 그러니까 쳐 자지 마. 알겠어? 생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속력이 빠른 곳이 운동 에너지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속력이 크니까 운동 에너지 커야죠. 그러면 원일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최소여야죠. 그러면 연병을 우주는 공기 저항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가 달라져?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돼? 생각해봐. 우주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 안 돼야 되니? 지구가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를 쓸 일이 있어? 일한 거 있어? 없죠. 자기 혼자 운동하고 있죠.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고요.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데 이쪽으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럼 줄어드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위치 에너지가 뭐여줘야 돼? 변해야 돼요. 납득합니까?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요, 지구라는 땅바닥에서부터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래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 물체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잘 봐.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태양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 땅바닥. 이게 지구의 입장에서 땅바닥이죠. 됐죠? 그래서 그 땅바닥으로부터 근일점은 알근만큼만 떨어져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애게 작네요. 근데 원일점에 왔을 때는요, 땅바닥으로부터 원일점까지의 거리 보이죠? 연락 크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근일점은 땅바닥으로부터 요만큼만 떨어져 있는 거라면 원일점은 아주 높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나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다 나와요. 됐어? 그래서 천체에서도 물체가 돌 때요, 역학적으로 좀 보존되고 있습니다. 단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돌 뿐이다. 알겠습니까? 납득해. 태민, 이해하고 있니?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똘똘하게 잘 기억해라. 너네 이번에 물리 올림피아드 2월달에 본 새끼들 성적 이상하게 지랄만큼 나오면 밖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팜플렛으로 붙인다. 알겠어. 죽여버린다. 어떤 시험도 못 봐서 좋은 시험 있어? 나 그런 시험 본 적이 없어. 모든 시험은 다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시험 점수는 틀릴 이유가 없다. 만점이어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됐죠? 선생님은 어떤 시험을 봐도 틀려본 이유가 별로 없어. 선생님이 틀리는 과목은 정해져 있어. 뭐? 영어. 나는 프랑스어도 영어처럼 들리고 불어도 독어도 영어처럼 들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선생님은 영어는 좀 틀렸어요. 근데 영어를 뺀 나머지는 별로 틀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케플러의 제일 법칙 타원궤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알겠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일 법칙. 마스크를 쓰면요, 소리가 저 뒤까지 안 가서 자꾸 우리 황승현이 조는 것 같아서 개놈의 새끼 조기만 해. 자, 그래서 제2 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에요. 물리는 문제를 다 여기서 푸는데 지구과학 문제는 다 여기서 풀어. 그래서 지구과학은 천체의 움직임을 다 면적속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 알겠냐? 잘 들어. 면적속도 일정 법칙은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타원계절을 이렇게 그리면서 돈다 그랬으니까 근일점에 있고 원일점이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일점에서는 엄청나게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 달 동안 뛰어봐 라고 하면 A점에서 한 달 동안 와 가서 여기 A-까지 간다. 맞아. 근데 원일점에 오면 원일점에서는 속력이 연락 느려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뛰어봐. 그래봤자 이 새끼는 코딱지만큼 요만큼 간다고. B 다시. 됐어.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케플러의 얘기를 듣고 얘는 속력이 빠르니까 많이 가겠구나. 얘는 속력이 느리니까 조금 갔네. 그리고 끝났어. 근데 우리 케플러는 이 안에도 뭔가의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 거야. 뭔지 아세요? 똑같이 한 달이라는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 됐어? 그 거리는 다르죠. 근데 뭔가 같지 않을까? 같은 한 달인데? 그걸 찾은 거야. 뭐? 태양을 중심으로 꼽아놔. 됐어?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면서 쓸고 지나간 부채꼴의 면적. 케플러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별짓 다 해본 거죠. 됐어? 근일점에서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과 원일점에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그린 부채꼴의 면적, 이게 열명을 정확하게 오차없이 뭐하다고요? 같다고. 이게 정확하게 오차없이 같다는 걸 알아낸 거야.
됐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같아야 된다. 알겠어? 이게 면적도 일정 법칙이야.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날 때는 같은데 다른 데를 지날 때는 어때요? 라고 하면 다른 시험도요. 여기서 너 출발해서 한 달 동안 가봐. 넌 이만큼. 그랬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부채꼴 면적을 그리면 이 새끼들 면적이 다 어디나 위아더 월드 같아요. 알겠습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됐어? 네. 기하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같아. 알겠어? 이걸 증명하기 케플러예요. 그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됐냐? 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볼게요. 자, 한 달 동안에 쓸고 지나간 이 면적을 계산해볼게요. 근데 이게 한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하루면 이 새끼가 아무리 많이 가도 이만큼 가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됐어? 네, 여기서도 하루 동안 간 이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됐죠? 근데 꼬맹아! 요 길이가 너무나도 코딱지만큼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채꼴로 봤을 때요. 이 길이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원래 다르죠? 근데 이게 코딱지만큼 작으면 호하고 현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없어. 곡선과 직선이 같아. 맞아! 알겠어? 코딱지만큼 같다 작다면 현이나 호나 같아.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넌 고개가 이상하게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머리 다시 붙인다. 자,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근일점에서 속도가 V이 근이었는데 원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V1이었는데 코딱지만큼 갔으니까 그냥 속력 차이가 별로 없네. 응? 그 속력으로 간 거야. 얼마 동안? T초 동안. 됐어? 네. 그랬을 때 요게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부채꼴이라는 게 삼각형이네. 우와, 삼각형이다. 손넓이 구하고 싶어? 삼각형을 끝내자. 삼각형 넓이 구하자. 됐어? 근일점을 지날 때 삼각형 넓이나 원일점을 지날 때 삼각형 넓이나 그 새끼네. 요거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아들아 정신 안 차리냐? 코딱지만큼 작기 때문에. 됐어? 자, 여기를 지날 때 이 길이는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됐어? 속력은 V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요게 바로 이 길이야. 납득하냐?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새끼야 코딱지만큼이니까 이거 그냥 알게 써. 대단히 논리적이지? 엄청 논리적이지? 됐어? 네. 그래서 근일점에서 하루 동안 쓸고 지나간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S1은 자, 2분의 1 V 근 T 그 다음에 R 근 요렇게 한 값이야. 됐죠? 자, 원일점에서 하루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 S2라고 하자. 이거는 2분의 1 V1 T R1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맞아. 이게 삼각형의 밑변, 이게 높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맞냐?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갔으니까 면적은 같아야 돼. 납득해? 이거요. 나중에 대학 가면 이 식 다 틀렸죠? 다 적분으로 이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적분으로 집어넣을 거야.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적분을 안 하죠. 됐어? 그냥 이렇게 가. 정확하게 해줘? 저거 적분으로 해줘? 아니지. 나 그거 못해. 까먹은 지 오래됐어. 삼각형 넓이로 가. 됐죠? 네. 그러니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미적 배웠다고 또 이걸 미적으로 막 넣어서 계산을 막 해. 그래봤자 같아. 쓸데없는 노력이야. 알겠어요? 네. T 2분의 1 이렇게 가죠. 우와. 그러면 V 그 R근의 값이 무조건 언제나 V1 R1의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랬을 때 근일점과 원일점까지의 각각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비율이 선생님, 요 길이 비율이 1:3이에요. 오케이. 그럼 속력비는 얼마니? 3:1이네. 가 나오죠. 맞습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속력 비율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또는 두 지역 사이의 거리만 안다면, 거리 비율을 안다면 얘네들의 속력 비율도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죠. 머리 돌려. 너네한테 계산식을 이해하라고 안 해. 그거는 그냥 공식 보고 외워. 알겠어? 계산식은 그냥 이렇게 나왔어. 과정을 이해해. 자, 그럼 생각, 사고를. 태양 있어. 사업에도 그리면서 돌아. 오케이. 네. 왜? 왜 자꾸 서로 얼굴 쳐다보고 좋아하고 지랄들이야?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언어가 인정한대?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난 싫어. 쟤는 여자 좋아하는 이 새끼가 자꾸 이씨. 자, 봐봐. 공전 반지를 좋아하는 중심은 여기다. 여기 중심은 보이죠? 공전 반지지. 알겠어. 여기다 근일점, 여기다 원일점 이렇게 돼. 각각의 점을 우리가 A점, B점, C점, D점. 자, 이제부터 사고려. 그래서 이거 못 따라오면 오늘 집에 밤 10시까지 나가고 남아있다 가자. 됐죠? 자, 보면 면적속도 일정 법칙.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보면 지구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 A, T 이 시간하고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배속관계 비교해봐. 누가 더 큽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중 누가 더 오래 걸렸습니까? 황승현 확 죽여버린다. 정신 안 차리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중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판단. 몇 배인지도 안 물어봐. 누가 더 오래 걸렸니를 물어봐. 이게 지구가 원 수능 문제였어. 해 빨리. 준호상 대답해. 네. 여기서 최주로 너밖에 없는데 이 새끼야. B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길다고요? 네. 준호 생각이 이거래요. 됐어? 세야, 네 생각 얘기해. 옳씨. 네 생각 얘기해. 세야 생각. 안 들려? 어? 자, 세야 생각은 이렇대. 됐어? 그러면 이제 민준 생각은 같아. 야, 이 새끼야, 나왔으니까 네 생각은 이거겠지. 너의 생각은 뭔데? 진짜 가지 한다. 자, 황당한 거. 저 중에 답이 있어요. 저 중에 답이 있어. 뭘까? 결론 내려봐. 태인아, 우리 아가 생각 얘기해. 태인, 빨리! 우리 아가는 어떤 생각이야? 우리 태인이 생각이 이거니까 이걸 맞다고 하죠. 얘가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왜요? 면적속도의 일정 법칙의 좋은 점이 뭐냐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기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을 케플러는 뭘로 만들어놨어? 면적으로 만들어놨어.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갈 때 시간이 같다면 면적이 더 큰 쪽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야. 근데 그 면적은 어떻게 만들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부채꼴의 면적을 만들어 보라고.
이 면적이 곧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A, B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면 B, C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에서 C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만큼. 됐어요. 그럼 어느 쪽 면적이 더 큰지가 자명하게 보이죠. 어느 쪽이 더 큽니다.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면적이 훨씬 더 크죠. 알겠습니까? 얘는 전체 부채꼴, 이 전체 타원 면적에 AB는 4분의 1보다 작지만 얘는 4분의 1보다 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같아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요. 아, 면적이 같다면 시간이 같네. 면적이 더 크면 시간이 오래 걸렸네. 이걸로 보여드리더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됐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꼬매가 생각해봐. 일단 전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여기까지 오는데 공전 주기가 T야. 라지 T. 이게 공전 주기. 그래서 지구는 이게 1년인 거지. 근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8분의 1T라고 하시자. 어떻게 했냐? 요거 얼마일까? 요 T 얼마일까요? 아! 이 T 얼마지? 이 T 얼마지? 8분의 1 얼마? 3T. 그래야 이게 공전이 됐어. 이 넓이가 전체가 반이니까 줄도 반이어야죠. 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이런 거. 하겠지. 하겠지. 이런 거야. 기억해라. 됐죠? 이거야. 그러니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용하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하고. 그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하고 다 보여드린 거죠. 납득해? 하겠어? 준우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놓은 거. 자, 그러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이거라면 이제 케플러의 마지막 법칙인 거죠? 케플러의 마지막 법칙, 조화 법칙. 야, 이 시간이 지금 12시 53분이야, 이 새끼들아! 빨리 하자. 학원에 와서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 정신 차려! 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중에 제단 법칙. 자, 제3법칙은 뭐냐면요. 조화 법칙이라고 했어요. 뭔가가 참 조화롭네. 그 뜻이야. 그래서 뭔가가 되게 조화로워.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조화라는 게 뭘까? 조화롭다는 게 뭘까? 라고 하면요.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공전합니다. 그 중에서 알아보면 수성은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는데 얼마 걸리게? 지구의 시간으로 대략 80일쯤 걸려요. 그러니까 너는 80일마다 한 살씩 먹으면 돼. 그래서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365일. 그래서 우리가 365일마다 한 살씩 먹잖아요. 좋은 거. 저는 해왕성에 갈 겁니다. 해왕성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데 지구의 시간으로 얼마 걸려요? 100년 더 걸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죠. 지구의 시간으로 100년쯤 걸려요. 그러면 100년마다 한 살씩 먹어요. 저는 아직 한 살이 안 됐어요. 뭐 이 새끼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공전하는 길이 짧으면 당연히 도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멀리 돌기 때문에 얘가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명해. 그죠? 납득하죠? 근데 그 자명함에 규칙성이 있진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 케플러야. 얘는 100년이면 여기보다 여기 있으면 얘는 몇 년 걸려? 이거 알고 싶어. 그래서 알아낸 케플러는요. 얘네들이 각각 공전할 때 공전 반지 이름의 세제곱이 공전 주기의 제곱과 비례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거구나. 이게 계산을 막 해보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전하는데 걸리는 공전 주기가 얘네들의 공전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의 공전 반지름이 얼마냐면 그래서 1AU라고 했잖아요. 1AU의 세제곱이 지구가 공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이거요. 어머 알겠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 반지름을 R이라고 했는데 이 새끼는 선생님
되게 궁금해. 빨리 해. 몇 년 걸려? 지구보다 공전 반지름이 4배 커. 그럼 몇 년 걸려? 얼마? 얼마? 공전 반지름이 4배. 그러면 공전 주기는 몇 배? 공전 반지름이 4배면요. 4의 세제곱이 뭐의 제곱이랑 같냐?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얼마? 8이죠. 그래서 지구 공전 주기에 8배 더 많이 걸려서 8년 걸려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9배인데? 구해 빨리. 이 병신들. 9 곱하기 9 곱하기 9지. 이건 얼마? 27의 제곱이지 새끼들아. 병신 확 그냥 씨. 수학은 결국은 가르고 나누고 붙이고. 됐어? 이거 아니니? 그래서 27이야.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되겠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우리의 셈쟁이 누가? 뉴턴이. 개새끼. 저 새끼 왜 나보다 유명해지는 거지? 생긴 것도 나보다 별로 잘 안 생겼는데? 그래서 저 새끼가 얘기한 것 중에 허점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노려볼 거야. 그래서 얘는 케플러가 얘기한 조화 법칙이 맞는지를 막 증명하는 와중에 뭔가 하나 이상한 공식 하나를 얻어낸 거죠. 그걸 마뉴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설명한 거죠. 우리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막 배운 조화 법칙. 공전 반지름의 세제곱이 공전 주기의 제곱이랑 같아. 요건데요. 그래서 비례 요건데 이거를 선생님은 마뉴엘력을 이용해서 조화 법칙으로 끌고 와볼게요. 뉴턴은 거꾸로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 따라와봐. 마뉴엘력 R 제곱분의 뭐야? G, M. 그래서 네. 자, 이만큼의 마뉴엘력이 있는 곳에 이 아이가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원심력을 가져야 돼. 원심력은 부심력이랑 똑같으니까 구하는 식이 M, R, 오메가, 제곱 이거죠. 되겠어. 자, 근데 꼬맹아, 오메가가 뭐라 그랬어? 오메가는 T분의 8이.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맞아? 바꿨어도 무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 썼을 때 선생님은요. 그래서 여기서 M하고 M이 같으니까 날라가 버리고요. 됐죠? 네. T로 정리해 볼게요. T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으로 밀게요. 됐어? 그러면 T의 제곱은 나머지 다 반대쪽으로 밀어.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맞냐? 됐냐? 자, 네. 잡아. GM 상수죠. 정해진 값이잖아요. 4파이 제곱 상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서 뭐로 놓는다? 비례상수로 놓는다. 그래서 이때의 K값은 이걸 묶어서 K값으로 놓는다. 그럼 비례상수 이거를 없애면 꼬매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비례관계야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케플러의 조화 법칙은 사실은 되죠. 마뉴엘력 법칙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뉴턴은 이걸 이렇게 거꾸로 끌고 간 거야. 그랬더니 보도 듣도 못한 질량으로 어떤 힘을 구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뉴엘력 공식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끌고 간 게 뉴턴입니다. 납득이 되는 거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마뉴엘력 법칙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에 해당되는 예를 각각 푸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자, 104페이지부터 되죠? 네. 10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과고반 가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